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로 실려온 한 남자.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7년. 아빠마저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가 된 아빠 성호 씨.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목숨이라도 구한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빠 시원해? 나 수건 좀 빨아올게요. 딸이 아빠를 끔찍히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하나뿐인 딸 소영 씨는 만사를 제치고 아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자마자 한 남자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웬일인지 성호 씨에게 다가서는데요.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아빠의 눈동자. 뭔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괜찮아요. 병실에 있어요. 서영 씨의 기척에 단숨에 몸을 숨기는데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선생님! 우리 아빠가 이상해. 쏜살같이 병실을 빠져나가는 남자.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열흘 후 안타깝게도 성원 씨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7년. 아버지마저 잃게 된 서영 씨. 그 비통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한 달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서영 씨. 그런데 김서영 씨. 네? 경찰입니다. 당신을 존속상해 시사죄로 체포합니다. 네? 존속 상해치사죄라니. 그렇다면 서영 씨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말인가요? 이거 진짜. 아니. 아버지의 죽음 뒤에 감춰진 부녀의 기막힌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서영 씨. 할머니! 아이고 이거사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 아이고 할머니까지 왜 이래? 내가 뭘 했다고?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아니 이 남자 왜 경찰서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 남자는 아빠의 병실에 몰래 숨어들었던 의문의 남자 아닙니까? 당신 뭐야? 당신이 나 신고한 거야? 그래. 아버지가 어부딸 손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친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뭐라고? 할머니,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유. 할머니, 무슨 소리냐고? 얘기해봐. 놀랍게도 죽은 성호 씨의 친아들이라는 남자는 어부딸인 서영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성호 씨는 7살 아들 태준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면서 가족까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혼을 하게 된 성호 씨. 새로 맞은 아내에게는 2살 배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부는 딸아이를 위해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이 17살 되던 해 아내는 암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새 가정을 꾸린 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던 성호 씨와 태준 씨 부자.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져요? 그게
사실 딸애가 좀 무서워. 예? 뭐라고요? 자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여태까지 어부딸에 대해 좋은 말만 해왔던 아버지. 그런데 야, 어느 날에서인가부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내가 베란다에서 전구를 갈고 있는데 베란다 밖으로 밀려 그랬어. 그게 그때는 고의는 아니었겠지, 뭐 실수였겠지 했는데 엊그저께는 술에 잔뜩 취해갖고 와서는 칼을 막 휘두르더라고. 날 죽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걔가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 딸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아버지의 놀라운 고백. 태준 씨는 당장 신고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만류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까지 된 아버지를 보자 그날의 사고가 서영 씨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중 태준 씨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사고 낸 사람이잖아. 놀랍게도 서영 씨와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뻔한 사람과 태연이 장난을 칠 수 있다니 태준 씨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서영 씨는 곧장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계속 서영 씨의 뒤를 밟고 있었던 태준 씨. 그는 당장 보험회사를 찾아갑니다. 보험사 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아버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여동생분하고 나눠 갖게 될 텐데요.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되죠? 잠시만요. 9억 정도 되네요. 예? 뭐가 그렇게 많아요? 동생분이 아버님 걱정에 많이 들어두신 것 같더라고요.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몇 장의 사진을 꺼내던 태준 씨. 이거 좀 봐주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돼 혹시 몰라 아버지 몸에 난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는데요. 이를 토대로 아버지가 딸에게 수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보험사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도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무언가를 직감한 보험사 직원은 이를 경찰에 알려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버지를 차로 친 가해자와 딸이 연인 사이임을 밝혀냅니다.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낸 사고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고 뒤에는 딸과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살해를 시도했던 김서영. 대체 왜 그토록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걸까? 김서영 씨, 여기 증거 다 있잖아요. 아버지 죽이려 했던 거 맞죠? 왜 그랬어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한 짓 나도 똑같이 해줬을 뿐이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려 했다는 김서영의 주장.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7년 전 김서영의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직후 당시 17살 고등학생이었던 김서영은 어머니를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듣게 된 김서영. 멀쩡한 아들 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는 왜 키워? 쟤 그만 내쫓고 우리 태준이 데려오자. 예? 아직은 안 돼요. 왜? 제 엄마 사망보험금이 8억인데
지금 당장 내쫓으면 절반 가까이 떼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그래?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다 쓴 다음에 그때 인연 끊을게요. 친딸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돈 때문에 데리고 있었다니 김서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는데요.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착했던 딸은 점차 반항아로 돌변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 심리로 비행을 일삼기 시작하면서 음주에 흡연은 물론이며 가출을 무려 15번 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까지 자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딸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커지다 못한 증오가 살해 시도로 이어진 상황. 김서영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9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집중 가입을 한 것입니다. 아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롯데리 안 보이네? 어디 있어?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아버지를 집 앞 도로로 유인한 김서영. 어디? 남자친구를 시켜 아버지를 차로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김서영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 인간은 날 돈으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지. 아니야! 아버지, 친아들이 나보다 항상 네가 먼저였어. 뭐? 널 얼마나 묵직히 여기셨는데 전부 네가 다 오해한 거라고! 모든 것이 김서영의 오해였다는 아들의 주장. 대체 김서영이 오해한 아버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늦었어. 밥 차려놨다. 생각 없어요. 시임을 닮아서. 엄마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못 살게 구시더니 이제 죽은 사람 힘까지 보세요? 어째? 저 버리라는 거야, 하구나. 어머니. 됐다, 놔라. 아이, 어머니. 재혼한 며느리도 그리고 그 딸도 내내 못마땅해 했던 송 씨의 어머니. 송 씨는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새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자 그 딸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애한테 보험금 절반 가까이 떼줘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데리고 살게요. 알았다. 당분간이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핑계로 딸을 데리고 있기로 한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간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성우 씨. 당신 우리 어머니랑 하던 말 들었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모질지 못하면은 우리 서영이 지키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서영이를 지킬 테니까. 딸을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아내. 성우 씨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내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던 딸은 순식간에 반항아로 돌변해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서영아. 서영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얼른 데리고 가세요. 넌 이름이 어떻게 돼? 서영아, 가자. 딸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대신 고개를 숙였던 아버지.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서영아.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딸은 아버지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딸. 아버지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던 바로 그날. 아버지, 이거 왜 이래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아들 뿐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딸과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던 것인데요. 아버지가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당장이라도 신고하려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던 아버지였던지라 오히려 아들을 굳고 말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새아버지라는 사실을 딸에게 끝까지 비밀로 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딸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아들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딸이 돌변하기 전에는 둘도 없는 부녀지간이었던 두 사람. 아버지는 딸의 변화가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 딸 자는 모습 정말 예쁘다. 아빠는 서영이 끝까지 믿을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줄 거지? 아빠가 서영이 정말 많이 사랑해. 친딸 이상으로 김서영을 아꼈던 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사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은 딸을 기다리고 있던 성우 씨.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우리 딸. 아빠, 내가 술을 좀 마셨는데 미안해. 내가 그동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긴. 아빠가 잘못했지. 다 아빠 탓이야. 아빠, 나 집 앞에 나왔는데 너무 어지러워. 나 좀 데리러 나오면 안 돼? 그래 서영아. 아빠가 곧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응? 알았지? 그래, 가만히 있어 서영아. 놀랍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준 딸. 성우 씨는 드디어 딸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아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딸이 안 보이네. 어디 있어? 어? 나는 아빠 보이는데. 그래? 어디? 아빠, 앞으로 조금만 더 나와봐봐.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아빠 왼쪽. 어디? 쓰러진 아버지의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딸 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계획을 눈치챈 아버지.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눈감기로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고 응급실까지 따라왔던 김서영. 말도 안 돼. 내가 오해했다고? 세상에 이 못난 거사. 세상에 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제 어떡하냐. 어떡해. 아버지한테 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너 살려라.
살려내! 우리 아버지 살려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뭘 도대체 왜 죽여! 이 사건은 딸이 아버지의 진심을 오해하면서 생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딸은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됐고 결국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9억 원은 전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내! 어떡할 거야! 우리 아버지 살려내! 살려내! 오해로 눈이 멀어 아버지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딸.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한들 아버지는 영영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해는 뜨개질에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그 한 코만 다시 뜨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 확인만 한 번 했더라도 원망과 증오 속에 자신을 가두고 아버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